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생을 살면서 신기한 일들과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데 보통의 사람인 제겐 그런 일들이 생길 거라곤 생각도 못했어요. 근데 보통의 사람인 제게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여러분들에게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해 제 이야기를 해보려고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 일의 시발점이 된 그날은 이틀 뒤에 있을 시동생의 상견례 때문에 집안이 떠들썩했어요. 시어머니는 상대방 집안이 우리 집안과는 차원이 다른 집안이라며 저희에게도 잘 차려입고 오라며 연신 신신당부를 했어요. 남편도 시동생이 그런 집안의 여자를 만난 게 신기하다고 할 정도로 저희 시동생이지만 능력이 별로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어렸을 땐 좀 생긴 반반한 얼굴로 연예인이 되겠다며 이 소속사 저 소속사로 오디션을 보러 다녔어요. 그러다 번번이 떨어지게 되니까 시부모님을 속여 돈까지 뺏어가 여자랑 동거를 했는데 그걸 시부모님이 알게 되면서 집안이 발칵 뒤집어졌어요. 시동생이 제일 막내인 셋째라 첫째인 남편이랑은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제가 시집을 오고부터 시동생의 과거를 계속 봐왔거든요. 시동생이 이렇게 사고를 칠 때마다 시어머니는 본인 딸보다 저에게 더 많이 의지를 하셨어요. 둘째인 신우도 처녀 때부터 지방에 내려가 일을 했기에 시댁과는 거의 교류가 없어 주로 제가 시부모님을 챙기곤 했거든요. 그래서인지 시동생이 장가를 가기 전까지는 늘 시어머니가 제게 입버릇처럼 하던 말이 있었어요. 나는 승관이 저놈 차라리 장가 안 갔으면 좋겠다. 어느 집 딸을 데리고 와서 무슨 고생을 시키려고. 그리고 애미 너 혹시 승관이 놈 몸짝에 문신 있는 거 봤냐? 그런 몸뚱어리를 보면 여자들 다 도망간다. 나 같아도 칠겁해. 만에 하나 여자를 데리고 온다고 해도 지랑 똑같은 여자 데리고 올 텐데. 그럼 그 여자도 몸에 그림이라도 그려져 있음 어떡하냐? 아휴, 생각만 해도 아주 끔찍하다 끔찍해. 너도 알다시피 나는 내 인생에 며느리는 너 하나다. 어머님 너무 걱정 마세요. 요즘 도련님도 나이 들고 철들어서 사고도 안 치고 다니잖아요. 그리고 장가 간다고 여자 데리고 와도 저희가 진심으로 잘 대해주면 아무리 나쁜 사람이어도 저희랑 비슷하게 변할 거예요. 이런 말을 해도 시어머니는 아니라고 고개를 저으셨어요. 근데 이렇게 마음 졸이고 걱정 가득했던 시동생이 어느 날 가족들한테 여자친구가 생겼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 여자친구는 치과 의사고 결혼까지 생각을 하고 있다며 이제부터 우리 가족들 이빨 치료는 걱정하지 말라고 큰 소리를 쳤어요. 심지어는 결혼 전부터 시부모님을 모시고 본인 여자친구 치과에 데려가 공짜로 이빨 치료를 받게 해줬는데 여기서 아주 큰 반전이 지금의 동서는 그때 만난 여자친구가 아닌 같은 병원에서 일하던 동료 의사예요. 시동생이 본인 여자친구를 두고 동료 의사와 바람을 펴 지금의 동서와 결혼을 하게 된 거죠. 아무리 남녀 사이에 여러 가지 변수가 있다고 해도 사람이라면 지켜야 할 도의가 있지. 어떻게 같은 곳에서 일하는 동료 남자친구와 바람을 필 수 있는지 시동생도 시동생이지만 동서도 똑같은 사람이구나 싶었네요. 매일 같이 직장에서 얼굴을 볼 텐데 말이에요. 그런데 저희 시댁 식구들은
시동생이 잘못한 부분은 별로 문제 삼지 않고 그저 치과 의사 며느리를 보게 됐다는 거에만 포커스를 맞추더라고요. 전에 만났던 여자에겐 치과 치료까지 공짜로 다 받고 뽑아먹을 건 다 뽑아먹었으면서 미안한 감정도 없는 것 같았어요. 어찌됐던 결혼할 여자는 바뀌었지만 직업은 똑같은 치과 의사라고요. 그리고 이 여자는 전에 만났던 여자보다 집안이 훨씬 더 좋은 여자라 꽉 먹고 알 먹는 격이라고 하는데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제가 시동생에게 좀 쓴소리를 했어요. 그러니 신우가 아주 난리를 치며 자기 동생 편을 들더라고요. 언니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아니 우리 순간이가 얼굴이 반반해서 여자 꼬신 거라뇨? 얼굴로 여자 꼬시는 것도 다 능력이에요. 잘난 얼굴 그렇게라도 써먹어야지. 아니 여자들은 얼굴 이쁘면 고시 3개 패스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하는데 남자는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승관이가 난 놈이니까 치과의사식이나 만나는 거지. 아, 큰오빠는 그런 깜도 없어서 언니 같은 평범한 여자 만난 거잖아요. 승관이도 이제 내일 모레면 장가 가는데 아우 더 이상 어린애 아니에요. 그러니까 언니도 애 혼내듯 훈수 좀 그만둬요. 아이 그래. 어찌됐건 과정은 그렇게 됐어도 다 인연이니까 저리 돌아 서로 만나는 거다. 좋은 날 앞두고 괜히 재수없는 소리해서 네 시동생 앞길 막지 말아라. 우리가 도와준 것도 없는데 앞길은 막지 말아야지. 안 그러냐? 결국 시어머니도 신우랑 똑같은 소리를 하더라고요. 환경에 따라 상황에 따라 시시각각 바뀌는 게 사람이라고. 시어머니는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제가 몇 년 동안 알고 지낸 시어머니도 결국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만난 동서네와 상견례를 했는데 확실히 저희 시댁과는 분위기 자체가 다르더라고요. 동서는 저처럼 외동딸로 자랐고 딱 봐도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사람이었어요. 집안도 탄탄하고 같은 며느리 입장에서 봤을 때도 제가 많이 뒤처지긴 하는 조건이었죠. 그래도 저는 이 집에 시집와서 시댁 식구들과 같이 지내온 세월도 있고 싸워온 것들도 많으니 설마 동서와 비교를 당할 거라곤 생각조차 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저의 이런 안일함이 시어머니와 동서에겐 표적이 되었고 동서와 만날 때마다 아주 스트레스였어요. 어머님, 제가 오늘은 뭘 사가지고 왔는지 아세요? 제주도에서 배달받은 은갈치예요. 제주도에서도 제일 유명한 곳에서 받은 갈치인데 한 마리에 15만 원씩 해요. 어머님, 아버님께서 드시면 좋으실 것 같아서요. 아이고, 이 귀한 갈치를. 우리 새아가는 매번 올 때마다 빈손으로 온 적이 없네. 이거 지금 바로 구워 먹어보자. 아니요, 어머님. 어머님, 아버님 두 분이서만 드세요. 형님은 매번 오실 때마다 빈손으로 오시면서 이런 좋은 거 먹고 입만 무거워져서 가시면 되겠어요? 안 그래요, 형님? 하긴 그렇다. 네 말이 맞아. 아니 형님은 시집 왔을 때부터 우리 집 올 때마다 빈손으로 오긴 했었어. 이런 건 나도 새아가 너한테 처음 받아본다. 역시 가방끈 길고 가정교육 잘 받은 게 이렇게 다르다니까. 이거 두고 우리만 먹을게. 시어머니는 웃으며 농담처럼 이야기를 했지만 저에겐 매번 그런 말들이 상처였어요. 시어머니가 툭툭 내뱉는 말처럼 제가 진짜 시댁 다닐 때 빈손으로 다녔으면 저도 할 말이 없죠. 근데 며느리 저 하나였을 땐 저 혼자 온갖 대소사 다 챙기고 뭐 생기면 시부모님 먼저 갖다 드리고 병수발도 다 들고 했는데 아무리 농담이어도 저런 식으로 말을 하면 서운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이런 자잘자잘한 것들은 그냥 듣고 넘길 수 있었지만
문제는 지금부터였어요. 동서는 결혼한 지 6, 7개월 정도 되었을 때 다니던 병원을 그만두고 개원을 하고 싶다며 시어머니에게 병원을 차려달라고 돈을 좀 보태달라고 했어요. 시동생과 전에 사귀었던 여자가 있는 병원에서 어떻게 함께 일을 할 수 있냐고요. 자기는 불편해서 도저히 그 병원을 못 다닐 것 같다고 하는데 시어머니는 능력도 없으면서 무턱대고 보태준다고 했대요. 의사 며느리를 봤으니 그에 대한 보답은 해주는 게 당연하다고요. 근데 여기서 더 문제는 저희 부부한테까지 손을 벌렸어요. 저한테는 당연히 안 통할 것 같으니 남편에게 연락을 해 돈을 좀 보태라고 했다는데 병원 투자한다 생각하라고 했대요. 우리가 언제 이런 곳에 투자를 해보겠냐며 재수 씨 잘 만나서 이런 투자도 해보는 거라고 했다네요. 남편의 말에 저는 절대로 안 된다고 했어요. 그게 말이 투자지. 나중에 원금도 못 받고 후지부지 투자금도 안 주고 넘어가면 이건 100% 사달랄 문제고 가족 간의 연도 끊어지게 될 문제라고요. 그렇게 극구 반대를 했더니 제가 반대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시모와 동서가 저를 더 못살게 굴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는 시집살이로 저를 못살게 굴고 동서는 말로 사람을 죽이는데 형님 부모님은 뭐 하세요? 시골 사신다고 하셨죠? 귀농하셔서 지금 농사 짓고 계시지. 저번에 고구마 갖다 준 것도 우리 부모님이 농사 지은 거라고 했잖아. 아, 그러시구나. 그래서 형님이 이렇게 유도리가 없구나. 형님, 돈이 없으면 부모님한테라도 빌려서 투자 좀 하세요. 형님 부모님 도시 생활 다 정리하고 내려가신 거면 집 한 돈은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거라도 받아서 저희 병원 투자하세요. 머리가 나쁘면 몸이 고생하는데 그 고생 똑똑한 제가 좀 덜어드리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저 믿고 따라와서 투자하셔야죠. 우리 형님은 왜 이렇게 사람이 앞뒤가 꽉 막히셨을까? 부모님 닮으셨나? 동서, 그게 무슨 말이야? 투자랑 우리 부모님이랑 무슨 상관이 있다고 말을 그렇게 해? 대체 왜 그렇게 우리 돈을 못 받아가서 안달복달이냐고. 그렇게 대단한 투자면 동서야말로 동서 부모님한테 가서 돈 좀 투자해달라고 해. 아니, 우리 부모님보다 동서 부모님이 훨씬 더 대단하고 돈도 많으실 거 아니야? 그 얘긴 이젠 그만 좀 했으면 해. 근데 그때 마침 시어머니가 저희 둘 이야기를 들으셨고 동서가 목맨 소리로 바로 시어머니한테 저를 이르더라고요. 어머님, 형님이 이렇게 제 진심을 몰라요. 제가 무슨 사기꾼이라도 되는 것처럼 사람을 이상하게 몰아가는데 제가 형님네 도와주려고 하는 게 그렇게도 잘못한 거예요? 너는 그렇게 안 봤는데 지금 네 동서한테 질투하는 거냐? 너보다 잘난 네 동서가 더 잘 나가려고 하니까 그게 싫어서 말을 그따위로 해? 챙겨줘도 저 모양이니 너는 안 되겠다. 가만히 앉아있지 말고 이 콩나물이나 다듬어라. 네 동서 좋아하는 콩나물국 끓이게. 일을 안 시키니까 몸이 고달프지 않아서 쓸데없는 소리나 하지. 그리곤 제 앞에 콩나물 봉지를 휙 하고 집어던지는데 거기서 저도 한마디 더 할 수도 있었지만 제가 대들었다간 집안 싸움이 될 것 같아 정말 꾹꾹 참았어요. 제가 가끔 친정엄마에게 하소연하듯 저희 시모와 동서 흉을 볼 때가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엄마는 항상 저보고 참으라고 했어요. 엄마도 시집살이를 겪어봐서 아는데 같이 대들고 싸워봤자 결국 저만 손해고 좋을 게 하나도 없다면서요. 그 순간에는 내가 이긴 것 같지만 하루만 지나도 후회되고 나쁘끄러워진다고 하더라고요. 시댁이랑 연 끊고 남편하고 이혼할 거 아닌데
뭐하러 그렇게까지 안 하면서요. 엄마도 친할머니랑 고모들한테 시집살이 당하면서 그 모든 세월들을 다 참고 나니 나중에 다들 엄마한테 그동안 미안했고 고마웠다고 사과를 했대요. 그 사과를 듣는 순간 엄마도 그동안 참길 잘했다. 내가 진짜 승자다 생각을 하셨다네요. 똑같은 인간이 되질 말라고요. 그래서 참은 것도 있었어요. 그래도 가끔은 무조건 참을 수만 없어 저도 할 말은 하긴 했지만요. 그러던 어느 날 친정엄마한테 급한 연락이 왔는데 아버지가 이빨이 다 빠졌다고 이걸 어쩌냐고 하시더라고요. 원래 이빨이 약하셨는데 비싼 임플란트를 안 하시겠다고 미루고 미루다 이 지경까지 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 집으로 올라오셔서 병원에 가자고 했는데 하필이면 그날이 또 주말이라 문을 연 치과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까 싶어 하는 수 없이 동서에게 연락을 했어요. 괜히 내 돈 주고 치료를 받는 건데도 동서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근데 아버지 이빨 상태를 보니 남편도 그런 게 뭐가 중요하냐며 얼른 재수 씨한테 연락을 해보라고 했어요. 그렇게 동서에게 연락을 했는데 역시나 제가 생각했던 반응 그대로 답을 하더라고요. 이것 봐요. 어차피 나한테 다 들러붙을 건데. 아니 병원 투자하라고 했을 땐 아주 나몰라라 하시더니 결국엔 형님 아버지 이빨 치료는 또 내 병원에서 하고 싶으신가 봐요. 제가 착하니까 봐드리는 거예요. 저 지금 외출 중이라서 2시간 뒤에나 갈 수 있을 텐데 그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래, 동서 고마워. 그리고 우리 아버지 치료비는 다 낼 거니까 걱정 마. 나도 염치가 있지. 공짜로 봐달라고는 안 해. 양심이 있으면 그래야죠, 당연히. 근데요, 쉬는 주말까지 사람 불러내는 건 염치가 없으신 거예요. 일단 끊으세요. 진짜 제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 동서에게 이런 부탁을 하는 건데 꼭 말을 저렇게 해야 되나 싶었어요. 그런데도 제가 부탁을 하는 입장이니 별 수 없었죠. 그렇게 2시간 동안 기다려야 하니 저는 일단 약국에서 진통제를 사다 아버지에게 드렸고 동서와 만나기로 한 시간이 돼서 부모님을 모시고 동서 병원으로 갔어요. 그런데 30분이 돼도 동서가 오질 않더라고요. 뭐 주말에 노는 사람을 불러내 오게 했으니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싶어 20여 분 정도를 기다렸다가 전화를 걸었어요. 근데 아무리 전화를 해도 받지를 않는 겁니다. 혹시 까먹은 건가 시동생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시동생이 전화를 받아 하는 말이 지금 동서가 집에서 자고 있다며 깨워보겠다고 하더라고요. 아까 저한텐 외출 중이라고 했는데 그 말도 거짓말이었고 시간 약속도 제대로 안 지키는 동서의 태도에 화가 났어요. 그래서 진짜 더럽고 치사해서 다음날까지 아버지에게 진통제로 버티다가 다른 치과를 가자고 했는데 남편이 저 대신 동서에게 연락을 해 따끔하게 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재수 씨가 진짜 의사라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환자를 3시간이나 넘게 기다리게 하고 거기에 가족이 아파서 온 건데 어떻게 남대하듯 그렇게 막대하냐고요. 재수 씨 부모가 아파도 그렇게 할 거냐고 너무한 거 아니냐고 하니 동서는 틱틱대며 지금 나가려던 참이었다고 짜증을 냈어요. 저는 그런 남편에게 동서가 오기 전에 그냥 가라고 했어요. 괜히 서로 마주치기라도 하면 불편한 상황이 되니까요. 그러니 남편도 그게 좋겠다며 쓱 빠져주었어요. 그러고 나서도 한 30분이 지나서야 동서가 나타났더라고요. 아버지는 염증으로 인해 열까지 나시고 기운이 없으신지 병원 앞에서 쭈그려 앉아 계셨죠. 이럴 바엔 그냥 몇 시간 걸려도
주말에 하는 치과를 찾아갈 걸 하는 후회를 하던 중 동서가 나타나 병원 앞에서 이러고 있으면 병원 이미지만 나빠지니 빨리 들어오라고 하는데 저희 엄마가 그런 동서를 아주 빤히 쳐다보더라고요. 엄마도 당연히 동서의 그런 말에 기분이 나빠서 저러신가 보다 했는데 옆에 있는 아버지를 붙잡고 귀에 대고 뭐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두 분 다 눈이 동그래져선 놀라시며 동서를 막 잡아세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동서는 왜 이러냐며 명품 티셔츠 다 늘어난다고 짜증을 내는데 엄마는 그러거나 말거나 앞서가는 동서 얼굴을 확인하곤 아니, 너 유미 아니니? 신유미. 너 나 기억 못해? 나 혜자 아줌마잖아. 그리고 여긴 우리 집 아저씨. 엄마는 저도 처음 들어보는 사람의 이름을 대며 동서에게 그 사람이 아니냐고 확인을 하는데 전 그런 엄마에게 동서는 신유미가 아니라 박아름이라고 대신 얘기했어요. 그러니 엄마는 자꾸 아니라면서 동서에게 신유미가 맞지 않냐고 묻는데 동서 또한 엄마의 말에 사색이 된 채 멍하니 저희 부모님만 쳐다봤고 몸이 얼어붙어선 손을 벌벌 떨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모습에 엄마가 동서를 와락 끌어안으며 눈물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전 대체 이게 무슨 영문인지 엄마와 아버지 그리고 동서만 번갈아 보았어요. 근데 이상한 게 동서도 저희 엄마 품에 안겨 가만히 눈물만 흘리고 있는 겁니다. 둘이서 한참을 그러다가 먼저 말을 꺼낸 건 동서였어요. 그리고 동서 입을 통해 듣게 된 제가 몰랐던 이야기는 너무 충격적이었죠. 아줌마, 아저씨,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얼마나 보고 싶고 얼마나 그리웠는지 몰라요. 찾아뵙고 싶었는데 찾아뵐 수가 없었어요. 아니, 그럼 저희 형님이 아줌마 아저씨 딸이었던 거였어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유미, 아니, 이젠 아름이라고? 아유, 아름아, 어떻게 이런 인연이 다 있니? 어떻게 우리 딸하고 동서지간이 돼서 다시 만나게 됐어? 잘 컸구나. 잘 커서 이렇게 치과 의사도 되고 얼굴도 정말 편안해 보여. 그동안 고생 많았어. 알고 보니 저희 동서에겐 말도 못할 과거가 있는데 그 과거의 중심엔 저희 부모님이 계셨더라고요. 사실 제가 중고등학교 학창 시절 땐 부모님과 함께 살지 않았어요. 뉴질랜드에서 유학생활을 했었는데 집에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이모가 뉴질랜드로 이민을 가서 좋은 기회로 저도 유학생활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부모님과 함께 지내지 않았던 6, 7년의 시간 동안 저희 동서가 제 부모님과 함께 살았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냐면 동서네 가족이 동서 초등학생 때 저희 부모님이 살고 계신 빌라로 이사를 왔대요. 근데 동서의 부모님이 어린 동서를 그냥 방치해두고 사는 걸 계속 봤었대요. 동서의 엄마는 밤마다 외출을 해서 아침이 돼 들어오고 동서의 아버지는 한 달에 한두 번씩 집에 와 그때마다 돈을 내놓으라고 집을 쑥대밭을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동서의 아버지가 집에 없을 땐 동서 엄마가 집에 남자를 들이곤 했대요. 근데 그 남자들이 어린 동서를 너무 못살게 굴고 괴롭히곤 했대요. 그래서 그 어린 것이 밥도 못 얻어먹고 쫓겨나기 일쑤였다는데 그때마다 저희 엄마가 동서를 불러 밥도 먹여주고 재워주고 학교도 보내주고 용돈까지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1년 넘게 그런 생활을 하며 지냈는데 1년 뒤
동서의 엄마가 동서를 버리고 도망을 갔대요. 물론 동서의 아버지도 그 뒤로는 나타나지 않았다는데 엄마는 동서의 엄마가 나타날 때까지 6, 7년 동안 동서를 데리고 살았다고 했어요. 근데도 그 기간 동안 단 한 번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예 이런 이야기도 처음 듣고 동서의 존재도 몰랐던 게 제가 뉴질랜드에서 유학 생활할 때 방학이나 연휴 때마다 제가 한국에 들어간 게 아니라 저희 부모님이 뉴질랜드에 오셨거든요. 그러니 동서의 이야기는 금시 초문이었죠. 그리고 나서 제가 대학 때문에 한국으로 돌아올 때쯤 동서가 입양을 가게 되었대요. 워낙 똘똘하고 머리도 좋고 눈치도 빠른 아이라 어딜 가나 잘 적응을 할 수 있을 거라 부모님은 판단을 했고 더 좋은 집에 양녀로 들어가면 동서가 더 행복하게 살 거라고 생각을 하셨대요. 처음엔 동서도 입양을 가고 싶지 않다고 했는데 본인이 생각해도 입양을 가는 게 자기가 살 길이라 판단을 하고 지금의 부모님을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름까지 다 바꿨다고 했어요. 그리고 동서가 입양을 가기 전날 밤 엄마는 동서에게 이젠 더 이상 본인을 찾아오지 말라고 했대요. 새로 입양 간 곳에 정을 붙여야 하니까 여기 사람들은 잊으라고요. 그렇게 동서와 저희 부모님은 헤어졌다고 했어요. 저는 이 모든 사연을 듣고나 어안이 벙벙했어요. 동서는 제 손을 잡으며 그동안 제게 했던 만행들에 대해 용서를 빈다고 잘못했다고 막 울더라고요. 만약 저희 부모님을 더 빨리 알았더라면 제게 그러지도 않았을 텐데 후회가 된다고 했어요. 동서 말대로 시동생 결혼식 때 저희 부모님이 참석을 하지 않아 이제야 알게 된 거였거든요. 하지만 저는 그래도 동서가 제게 했던 행동들은 바로 용서가 되지는 않았어요. 지금은 저희 부모님과 아는 사이였으니 저렇게 말을 한다지만 만약에 저희 부모님과 모르는 사이였다면 계속 절 무시하고 저희 부모님도 무시했을 거 아니냐고요. 사람이 한결같아야지 두 얼굴을 하면 안 된다고 이제부턴 그렇게 살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니 동서도 자기도 잘못을 인정하고 평생 갚는 심정으로 살 테니 지켜봐 달라고 하더라고요. 엄마는 저와 동서에게 우리가 보통 인연이 아닌 것 같다며 이제는 서로 잘 지내보라고 하셨어요. 동서는 그러겠다고 엄마에게 신신당부를 한 뒤 아버지의 이빨 치료를 무료로 해주었어요. 과거에 본인이 빚을 진 게 한두 개가 아닌데 어떻게 돈을 받겠냐고요. 본인이 치과 의사가 된 것도 어찌 보면 처음부터 저희 부모님이 공부를 가르쳐주고 마음을 잡게 해준 거라면서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 치과 치료는 죽을 때까지 본인이 맡아서 해준다고 했어요. 그렇게 저는 부모님을 모시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집에 돌아오는 길에 동서에게 문자를 한 통 받았어요. 제게 부탁을 한다는 내용이었는데 본인 과거 이야기는 시댁 식구들에게 비밀로 해줄 수 있냐는 말이었어요. 저도 동서에게 비밀로 해줄 테니 동서 과거를 잊지 말고 사람들 무시하지 말고 겸손하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충고를 했어요. 그리고 난 그 주 주말 시댁에서 모임을 하게 되었는데 시어머니가 시동생한테 저희 아버지 치과 치료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지 절 보자마자 넌 참 염치도 없다. 네 아버지 아픈 걸 왜 내 며느리한테 말해서 사람을 힘들게 만드냐? 아니, 치과가 대한민국에 네 동서 병원 하나야? 네 아버지 사시는 데는 치과도 없다냐? 아주 염치 없이 빌붙는 데는 1등이다, 1등. 너 2번 다시 부모님 모시고 네 동서 치과 찾아가기만 해. 그 말에 제가 시어머니한테 대꾸를 하려고 하자
동서가 저 대신 먼저 나서서 뭐라고 하더라고요. 어머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형님 부모님이면 저한테도 부모님이나 다름없는데 가족끼리 도와줄 수 있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만약 어머님께서 아프신데 누가 그렇게 말하면 어머님 기분은 어떠실 것 같으세요? 형님 아버님 심각하신 상태였어요. 딴 병원 찾아가는 것보다 제 병원 와서 치료받는 게 100번, 1000번 맞았고요. 생각지도 못한 동서의 반응에 시어머니도 얼떨떨해하며 제게 말실수했다고 사과를 하셨어요. 동서는 시어머니가 안 볼 때 제 옆으로 와서 이제부턴 저런 말씀 못하게 본인이 도와준다고 눈 한쪽을 찡긋 감는데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더라고요. 동서가 과거에 했던 일들과 행실들을 보면 아직까지는 믿음이 가진 않았지만 어쨌든 서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저 하나 입 다물고 살면 가족들끼리도 화목하게 지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아슬아슬한 외줄타기를 하는 기분이었지만 이런 외줄타기도 몇 년씩 타다 보면 떨어지지 않겠지 하는 마음이었어요. 그 후로도 시어머니가 몇 번씩 제게 말도 안 되는 폭언을 했었는데 그때마다 동서는 저를 옹호하며 방패막이 되어주었어요. 시어머니도 그런 동서를 보고 어느 날은 제게 예, 네 동서는 요즘 나한테 뭐 서운한 게 있냐? 왜 맨날 내가 하는 말에 토를 달고 네 편만 듣는지 모르겠다. 하님, 니네 둘이 편먹고 시엠이 따돌리는 거냐? 그런 게 어딨어요. 그런 거 없어요. 무슨 초등학생도 아니고 편먹고 따돌리고 그러겠어요, 저희가. 그리고 솔직히 동서가 하는 말들 다 맞는 말이죠, 뭐. 시어머님도 제게 눈을 한번 부라리더니 할 말은 많은데 하지 않는 얼굴이었어요. 그리고 몇 개월 뒤 동서가 임신을 하게 되면서 시어머니는 한시름 놓았다고 했어요. 동서가 하도 본인한테 택택거려서 혹시 시동생에게 마음이 떠났나 아님 시댁한테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나 속으로 엄청 애를 태우고 계셨거든요. 저도 동서의 임신 소식에 같이 기뻐하며 축하를 해주었고 뭐 먹고 싶은 게 있거나 도움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절 찾으라고 했어요. 임신과 출산에선 제가 또 선배기도 하니 동서를 친언니처럼 챙겨주고 싶었거든요. 저희 부모님도 동서의 임신 소식에 동서를 더 각별히 챙겨주라고 하셨죠. 하지만 동서가 생각보다 입덧이 심해 저나 시어머니나 뭘 해주고 싶어도 만나지를 못했어요. 병원 나가는 것도 힘들어서 퇴근을 하면 집에서 쉬기 바쁘다고 했거든요. 주말에도 하루 종일 누워있고 쉬고 싶다고 해. 어느 정도 입덧 기간이 끝나면 그때 만나서 많이 챙겨주려고 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자 동서한테 먼저 연락이 왔는데 이제 좀 괜찮아졌으니 시댁에서 얼굴을 보자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도 동서의 연락을 받았는지 저한테 동서 좋아하는 음식을 다 해줄 거라며 장을 봐가지고 오라고 했어요. 그렇게 시어머니가 보내준 재료들을 다 사고 시댁으로 가기 전 동서에게 또 뭐 먹고 싶은 게 있냐고 물었어요. 그러니 동서가 웃으며 팥빙수가 먹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저희 엄마가 여름마다 해줬던 팥빙수가요. 요즘 그게 그렇게 생각나더라고요. 근데 지금 당장은 못 먹으니까 그냥 마트에서 파는 팥빙수 아이스크림 하나만 사다 주세요, 형님. 형님 어머니표 팥빙수는 나중에 가서 만들어 달라고 부탁드리고 싶네요. 그래, 그럼. 그리고 아이스크림 팥빙수 말고 요 근처 빙수 파는 카페 가서 내가 팥빙수 사갈게. 근데 한겨울에 빙수 괜찮겠어? 너무 춥진 않을까? 괜히 감기라도 걸리면 약도 못 먹고 고생할까 봐.
아이, 뭐 먹고 싶다니까 사가긴 할 텐데. 괜찮아요, 형님. 전 한겨울에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마시는 사람이잖아요. 저 겨울에도 차가운 거 엄청 잘 먹어요. 그렇게 동서가 부탁한 빙수를 사가지고 부랴부랴 시댁에 가니 시어머니가 왜 이렇게 늦었냐며 짜증을 내더라고요. 좀 있음 동서가 도착한다고 했는데 이거 언제 다 준비하냐고 빨리빨리 장 본 거부터 꺼내고 채소 손질을 시작하라고요. 그래서 저는 동서가 부탁한 빙수가 녹을까봐 일단 그거부터 냉동실에 넣으려고 하는데 시어머니가 그걸 보자마자 그게 뭐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동서줄 팥빙수라고 하니 갑자기 제 손에 있던 그 팥빙수를 잡아채며 제 쪽을 향해 빙수를 던지더니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너 지금 이거 왜 사온 거냐? 아니, 이 한겨울에 네 동서 입 돌아가라고 이딴 걸 사와? 애까지 가진 귀한 몸인데 이거 먹고 감기라도 들면 어쩌려고? 아, 어쩌려고? 누가 너 보고 이딴 거 사오래? 창이나 봐올 것이지. 네 동서가 이거 먹고 싶다고 했냐고. 왜 안 하던 짓을 해? 너 이거 네 동서 먹이고 뱃속에 잘못되길 바라냐? 어머님, 그게 무슨 소리예요? 아니, 이 팥빙수 동서가 먹고 싶다고 해서 사온 거예요. 동서가 부탁한 거라고요. 뭘 아시고 화를 내세요, 좀. 이따가 동서 오면 물어보면 될 거 아니에요. 아이, 그리고 대체 제가 왜 동서애를 유산시키겠어요? 뭐 때문에요? 제가 무슨 정신병자도 아니고요. 저도 순간 시어머니의 돌발 행동에 너무 화가 나 똑같이 소리를 치며 대들었어요. 그러니 시어머니가 동서가 이제 애까지 낳으면 제가 더 질투에 눈이 멀어 못할 짓이 없을 거라는데 그만 좀 하시라고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이냐고 신경질을 냈어요. 그러니 시애미 앞에서 버릇없이 군다며 저를 향해 달겨들어 제 머리채를 잡아채 버렸어요. 전혀 생각지도 못한 행동에 저도 무방비 상태로 시어머니에게 당하고만 있었고 이거 놓으라며 몸싸움까지 이어졌어요. 그리고 그때 동서가 집에 들어왔는지 저희 둘의 모습을 보자마자 똑같이 시어머니 머리채를 잡고 흔들며 제 머리를 놓으라고 난리를 쳤어요. 시모도 동서에게 머리채를 잡히고 나자빠져서 입을 다물지 못하고 쳐다만 보고 있더라고요. 동서는 그런 시어머니에게 이런 또라이 같은 집안의 시집을 잘못 왔다며 저를 데리고 시댁을 빠져나왔어요. 그리곤 제게 어찌된 상황인지 다 들은 후 본인 때문에 제가 이런 수모를 당하게 돼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동서의 잘못도 아닌 시어머니의 잘못인데 동서는 더 이상 이런 험한 꼴을 보기 싫다며 시댁과 연을 끊던지 이혼을 하던지 둘 중에 하나는 선택을 해야겠다고 씩씩거리더라고요. 저는 서로 맞춰나가면서 살아야지 왜 그런 생각을 하냐고 하니 자기는 자신이 없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시어머니 꼴도 보기 싫다고 집에 가겠다는데 전 혼자서 어떻게든 난장판이 된 이 사태를 해결해 보려고 다시 시댁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 시어머니는 그때까지 넋이 나간 얼굴로 마루에 앉아 있더라고요. 시어머니도 웃긴 게 본인이 제게 했던 짓은 생각도 안 하고 동서가 자기한테 했던 짓만 걸고 넘어지며 더 이상 자기도 동서를 안 보고 싶다고 했어요. 이 세상에 시모 머리채 잡는 며느리가 어딨냐고요. 결국 이 일로 시어머니는 동서를 안 보고 살겠다고 했고 동서도 시동생이랑 이혼한다고 만삭인 몸이 되었을 때까지 법원을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면서 시동생이 동서 과거를 알게 되었고 그 과거가 시모의 귀까지 들어가게 되었죠. 동서가 입양이 되었고 어떻게 살아왔는지를요.
하지만 다행인 건지 저희 부모님과 관련이 있다는 건 모르는 눈치였어요. 만약 그 사실을 알게 되면 저한테까지 난리를 치셨을 텐데 그 이야기는 없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나름 중간에서 어떻게든 동서의 이혼을 막고 시어머니를 설득해 보았지만 그 둘은 N극과 S극처럼 서로를 계속 밀어냈어요. 가뜩이나 동서가 입양된 사실을 숨겼다는 것 때문에 시모는 더욱더 동서를 반대했어요. 그리고 시동생에게 어떻게든 양육권은 네가 가지고 와야 된다고 동서로부터 아이까지 뺏었는데 동서는 아이를 볼 수 없다는 충격에 한동안 연락도 안 되고 운영하던 병원도 다른 의사에게 인수를 했어요. 그 절망을 저도 알 것 같은 게 본인이 배 아파 낳은 자식이니 그 모성애가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자기도 부모에게 버림을 받아봤기에 본인 아이만큼은 끝까지 지키고 싶었을 텐데 그걸 빼앗겨 버렸으니 말이에요. 시동생의 이혼 후 시어머니는 다시 제게 빌붙으며 역시 내 인생의 며느리는 너 하나밖에 없다는 말을 하시는데 그런 시어머니가 너무 속보이고 동서가 과거에 제게 했던 행동들도 어쩌면 시어머니로부터 시작이 된 건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이런 시어머니에게 오만 가지 정내미가 다 떨어져 지금은 완전히 벽을 치고 살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행동하는 부분에 대해선 남편도 할 말이 없었어요. 본인 엄마가 제게 어떤 짓을 했는지 누구보다 잘 아니까요. 그리고 이 글을 쓰기 며칠 전 저희 친정엄마로부터 연락을 한 통 받았는데 저희 동서가 엄마와 아버지를 찾아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엄마를 통해 지금 동서의 상태를 듣게 되었는데 양육권 관련해 법원에서는 당연히 본인 손을 들어줄 줄 알았던 동서가 시동생에게 아이를 뺏기게 돼 그 충격이 너무 크다고 했대요. 그래서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다고 했다는데 그 말을 듣고 같은 엄마의 입장으로 동서가 참 안쓰럽더라고요. 하루빨리 마음을 추스리고 나쁜 생각을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괜히 저 때문에 이혼하고 아이까지 뺏긴 것 같아 죄책감이 들어 제 심정을 이곳에 하소연하고자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어요. 현명하신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를 듣고 많은 조언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늘 평안한 날들만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